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의정 갈등이 계속되면서 전남대에서는 81년 만에 처음으로 의대생 없는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광주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공격한 남성이 총탄에 맞아 숨졌고 경찰관은 얼굴을 크게 다쳤습니다. 광주 동구의 철거 현장 가림막 사고는 시공업체가 철거 계획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가운데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국토부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와 경찰, 국과수 등이 합동으로 로컬라이저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국토부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와 경찰, 국과수 등이 어제 처음으로 로컬라이저의 합동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피해를 키운 것으로 지적된 로컬라이저와 둔덕 내부의 빔 등 구조물이 설계 기준에 맞게 설치됐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60일째, 무안국제공항 둔덕 위에서 안전모를 쓴 인력들이 구조물을 살펴보고 곳곳을 촬영합니다. 참사 현장을 오롯이 기록으로 남기고 조사에 활용하기 위한 3D 스캐너 촬영도 이어졌습니다.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해 국토교통부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와 검찰과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처음으로 합동 현장 조사를 벌인 겁니다. 국과수 소속 건축 설계 전문가를 포함해 법의학, 법공학 관련 교수로 구성된 경찰청 과학수사자문위원 등 3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무안공항 내 로컬라이저에 대한 사전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추후 예정된 정밀 감식에 앞서 조사 범위와 방법에 대한 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한 현장 조사로 이들은 로컬라이저가 설계 기준에 맞게 설치됐는지, 둔덕 내부 빔의 설치 구조가 적정한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유가족 대표단 참관 하에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유족들은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여객기는 물론 공항 시설물에 대한 수사도 모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규정에서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짚어내서 그걸 다 확인하고 그 사항이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진행되는 로컬라이저 정밀 감식은 오는 4월 말, 결과 발표는 8월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께 기체 결함 여부도 조사 중인 사조위는 엔진 내부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엔진 분해 검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날이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광주의 오늘 아침 기온 영하 1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게 출발했는데요. 기온은 빠르게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14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고 평년 기온을 3,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매우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한편 대기는 무척 건조합니다.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수일째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밖에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대기가 바짝 메말라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기의 건조함은 오늘 늦은 밤 비가 내리면서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광주와 전남에 5mm가량의 약한 비가 지나겠고요. 모레도 광주와 전남에 5에서 10mm가량의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밤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현재도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새 출발을 다짐하는 졸업 시즌, 의정 갈등이 계속되면서 전남대에서는 81년 만에 처음으로 의대생 없는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다음 주부터 신입생이 대거 입학하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 올해도 의대 교육의 파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도에 이재원 기자입니다. 3천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전남대학교 학위 수여식. 아쉽게도 의대에서 학사모를 쓴 학생이 올해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의대생 집단 휴학의 여파로 졸업 요건을 충족한 학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남대에서 예비 의사를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한 것은 지난 1944년 의과대가 개교한 이후 81년 만에 처음입니다. 1944년 맞습니다. 70, 80년 되는데 졸업생이 없었던 적은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이웃한 조선대 의대에서는 단 4명의 예비의사가 탄생하는 데 그쳤습니다. 의정 갈등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건데 증원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새학기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125명이던 전남대와 조선대의 의대 입학 정원이 163명과 150명으로 증원됐지만 교수진이나 수업 공간이 녹록지 않습니다. 집단 휴학을 선택한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올지도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새학기에 복학을 신청한 전남대와 조선대의 의대생들은 극소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복학을 전제로 정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실효성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희 장관님도 지금 아직은 무슨 내용이 있는 건 아니고 계속 협의하고 계시는 중이셔가지고 민감한 사안들이 많아가지고 거의 전반적으로 비공개로 지금 2년째 계속되고 있는 의정 갈등. 대규모 복귀로 이어질 수 있는 극적인 장면이 없어 올해도 의대 교육의 파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광주 시민사회단체가 헌법재판소에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퇴진 광주 비상행동은 성명을 내고 11번의 탄핵 심판 동안 윤석열을 파면해야 할 근거가 차고 넘치게 확인됐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윤석열에게 주어진 길은 파면뿐이라며 헌재는 윤석열을 신속히 파면해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시 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은 해당 공무원이 구속된 가운데 교육단체들이 이정선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와 광주교사노조 등 5개 교육단체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관 부정채용 사건과 관련해 인사담당 공무원이 구속됐다며 이정선 교육감도 감사관 부정채용 비리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공무원을 구속해놓고 꼬리 자르기로 끝맺는다면 검찰에 비난이 쏟아질 것은 뻔하다며 사건은 이정선 교육감이 관여했는지 수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제 광주 동구에서 노후 건물을 철거하던 중 가림막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그 이면을 살펴보니 철거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시공업체의 계획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하철 2호선 공사 현장을 달리던 차량 건너편에 굴삭기 한 대가 멈춰서 있습니다. 비닐 가림막을 지탱하고 있는 쇠파이프가 기울어져 있고 건축 폐기물들은 와르르 쏟아져 있습니다. 철거 현장 가림막 사고는 마치 4년 전 학동 참사를 방불케 했습니다. 관리에 뭐 저런 일이 또 벌어져. 한편 지금 서쪽 일부를 제외한 전국 학동이 얼마나 됐다고. 인근 상인들은 자재물을 치우지 않고 쌓아놔 사고가 커진 게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여기가 원래 여기보다 더 높아요. 집 자체가.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적재물이 쌓이니까 더 높겠죠. 네, 더 높은 상태에서 이제 조금 적재물이 흘러내려가지 않을까. 시공업체가 광주 동구청에 제출한 해체 계획서입니다. 해체된 건축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한 뒤 수시로 반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동구청은 해당 공간이 워낙 좁아 사고가 날 것을 대비해 더 철저한 보안을 요구했고 결국 시공업체는 운반 차량을 현장에 대기시켜 폐기물이 나오는 대로 반출하도록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차량에 이거를 상차 차량에 이동시켜서 반출해서 이렇게 폐기물을 반출하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보완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닷새의 전체 공사 기간 중 2채의 주택이 완전히 철거되는 이틀 동안 폐기물을 단 한 번도 빼내지 않은 겁니다. 가림막 붕괴 사고가 일어난 이곳 현장에서는 공사가 시작된 지 3일째인 오늘에서야 잔재물 방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철거 첫날부터 시작해 전체 공사 기간 중 대부분의 시간을 반출에 쓰려고 했던 예정 공정표와는 상반됩니다. 범위 안에서
바로바로 빼겠다는 의미로 수시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폐기물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이렇게 3일 정도에 빼겠다 이것이 저희가 그걸 보고 해체를 수락한 건 아니에요. 시공업체는 반출을 하려면 가림막을 해체해야 하고 이를 다시 설치하기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동구청은 해체 계획서대로 철거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를 조사한 뒤 시공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경찰이 발사한 총탄에 맞아 숨졌습니다. 경찰은 총기 사용 여부가 적절했는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김영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두컴컴한 골목길에 종이 가방을 든 남성이 두 여성을 따라갑니다. 잠시 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이 남성을 불러 세웁니다. 그러자 남성은 종이 가방에서 꺼내든 흉기를 들고 마주본 경찰관을 향해 달려듭니다. 경찰이 남성을 발로 차며 같이 넘어졌지만 남성은 다시 흉기를 들고 일어나 경찰관을 쫓아갑니다. 옆에서 동료 경찰이 흉기를 버리라고 경고하며 테이저건을 발사했지만 남성이 입은 두꺼운 패딩 때문에 제압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성은 이후에도 경찰관들을 쫓아가며 위협했고 공포탄을 발사했는데도 흉기로 경찰관의 얼굴을 2차례 공격해 경찰은 격투 끝에 실탄 3발을 발사했습니다. 3시 총소리가 빵빵 세번 나. 근데 우스스스스네. 그래서 내가 나가보려다가 무사서. 경찰이 쏜 실탄에 맞은 남성은 30-40m 거리를 비틀거리다 이곳에서 제압당했습니다. 어제 새벽 3시 10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흉기 피습을 당했습니다. 이들은 광주 동부경찰서 금난지구대 소속으로 새벽에 모르는 남성이 오피스텔까지 따라와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지켜봤다는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태였습니다. 신고가 불쌍한 남성이 따라온다. 112 신고.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얼굴을 크게 다친 경찰관은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고 현재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탄을 맞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흉기 난동범은 총상을 입은 지 1시간이 안 돼 사망했습니다. 경찰의 물리력 행사 기준에 따르면 흉기 등으로 경찰이나 시민을 해칠 가능성이 높은 치명적 공격 상황에서 경찰은 테이저건이나 실탄을 사용할 수 있고 실탄 사용 시 가급적 대퇴부 아래를 겨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피의자와 경찰이 금적 거리에서 몸싸움을 벌이는 중 격발이 이뤄져 실탄이 피의자의 상반신에 맞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들을 상대로 총기 사용이 적절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숨진 남성이 흉기를 쏘지 않은 채 여성을 뒤따라간 이유나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른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주경찰청 직장협의회가 흉기 난동범이 사망한 것은 정당한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일이라며 해당 경찰에 대한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광주경찰청 소속 직장협의회 회장단은 어제 입장문을 내고 피의자가 안타깝게 사망했지만 정당한 공무수행과 법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휘부에는 중상을 당한 경찰관에게 보호 지원과 격려 등을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남 관내 유치원에서의 갑질 문화가 심각해 전남교육청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유치원 교사들이 관리자의 폭언과 부당 업무 지시 등 갑질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고 민원 신고자를 색출하는 등 2차 가해가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 전남지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 이내에 유치원 교사 67.7%가 갑질을 경험했고 업무 중 폭언과 휴가 결제 거부, 교사의 외모 관리 지적 등 갑질 사례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지방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이고 대출 금리를 우대하겠다는 정책을 내놨는데요. 대책이 발표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침체에 빠진 지방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여전히 싸늘합니다. 보도에 유민호 기자입니다.
최근 석 달간 전남에서는 순천 3개 단지가 청약을 받았습니다. 동호수 선착순 지정, 여기에 중도금 무이자까지. 이런 혜택에도 모두 1순위 마감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남은 물량은 고스란히 미분양 통계로 잡힐 가능성이 큽니다. 전남의 미분양, 특히 악성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은 지난해 말 기준 2,450가구입니다. 전국에서 대구 다음으로 가장 많습니다. 1년 전보다 2배 늘었습니다. 정부는 미분양 등 부동산 위축이 지역 경기 침체로 이어진다고 판단해 지난주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하고 대출금리도 우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3,000호를 LH가 직접 매입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규모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대책 일주일째, 시장 반응은 싸늘합니다. 경기가 워낙 좋지 않은 데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이른바 DSR 규제도 여전해섭니다. 반응은 없습니다. 전혀 지금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하락을 면치 못하는 것 같고요. 몇 년 사이 공사비 급등으로 고분양가 논란까지 이어지는 상황. 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렇게 핀셋처럼 잠깐 매입해서 이런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에게 다시 전세 내준다? 이런 것 갖고는 안 되고요. 적어도 10년 이상의 중장기 플랜이 딱 나와줘야지 그 그림에 맞춰서 부동산 시장들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전라남도는 미분양이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 일정을 조율하는 한편 정부의 규제 완화를 지속해서 요청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한반도 서해와 동해 두 해역을 대표하는 해양대학들이 힘을 합쳤습니다. 목포해양대학교와 한국해양대학교는 초광역 통합을 목표로 각 해역을 아우르는 인재 양성에 나설 예정입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반도 서해와 동해를 대표하는 두 해양대학의 총장이 나란히 섰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항구도시 목포와 부산을 대표하는 국립목포해양대와 국립한국해양대가 통합을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국가적 해양 역량 강화를 위해 뜻을 모았습니다. 단순히 기관 합병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대한민국 해양산업의 미래를 재설계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통합을 위해 두 대학은 먼저 각 지역에 맞는 특성화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목포해양대학교는 해난 안전과 친환경 선박 등 환경과 건강 분야를 특장점으로, 한국해양대학교는 자율 운항 선박과 해양 디지털 테크 등 기술 분야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이후 전국 단위 해양 특성화 고등학교들과도 제휴해 각 해역권을 아우르는 인재 양성 벨트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번 초강력 대학 통합을 통해서 해양 산업을 선도하는 교육 및 연구 체계를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통합의 첫걸음으로는 올해 글로컬 대학 30 공동 추진을 선언했습니다. 이를 위해 양 대학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공동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사전 작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 미래 해양 산업과 인재 육성을 위해 두 대학이 새로운 도약을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중심상업지구에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한 도시계획 조례에 대해 광주시가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시의회가 다각적인 논의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신수정 의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광주시의 제2 요구는 의회의 추가적인 검토와 논의를 요청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며 의회 의결까지 전문가와 시민 참여 속에 심도 있게 논의되도록 광주시도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광주시와 시의회는 다음 달 11일 관련 TV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광주 전남 언론사 사진 기자들이 지난 1년간 기록한 보도 사진이 전시됩니다. 광주 전남 사진 기자회는 다음 달 4일까지 광주 신세계백화점 갤러리에서 보도 사진전을 엽니다. 이번 사진전에는 프로야구 통산 12번째 한국 시리즈 우승을 달성한 기아 타이거즈 선수들과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촉구 집회 등 지역 통신 일간지 사진 기자들이 촬영한 124점의 사진이 전시됐습니다.
전북자치도가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은 일주일에 4일만 출근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공무원들이 육아에 조금 더 집중하도록 배려하겠다는 건데 규모가 작은 일선 시군 지자체들은 복잡한 마음입니다. 전주문화방송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자치도가 도입하는 주 4일 출근제. 이름처럼 모두가 하루를 쉬라는 뜻은 아닙니다. 8세 이하 자녀를 둔 도청 공무원들만 대상이고 기타 공무직이나 출연기관 직원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4일은 출근해서 일하고 조건에 따라 나머지 하루는 통으로 쉬거나 재택근무 형태를 조합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 부서장 승인이 필요하지만 분위기가 잘 조성되면 도청 공무원의 10%가량이 활용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집에서 애들을 좀 케어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점진적으로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근무 인원이 2천여 명으로 전북 도청에 버금가는 전주시청도 주 4일 출근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청에 비해 민원과 현장 위주 업무가 많아 대상자를 좁힐 수밖에 없고 도청처럼 하루를 쉬게끔 배려해주기도 힘들다는 설명입니다. 만 2세 미만 자녀를 둔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검토하고 있고 빠르면은 한 3월부터 시범 운영을 좀 실시할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도청 소재지인 전주를 중심으로 공직사회에 주 4일 출근제가 확산하는 분위기지만 규모가 작은 지자체로 내려갈수록 속내는 복잡해지고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도입을 서두르자니 인력 운용 문제가 걸리고 외면하자니 눈치가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그쪽으로 검토 안 해봤습니다. 분위기가 그렇다면 저도 적극 검토를 해봐야겠죠. 하지만 복지 성격의 이 제도가 특정 지자체의 전유물로 그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특별자치도라는 전북도가 제도 도입을 준비하며 일선 시군의 참여를 독려하거나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할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등의 움직임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그냥 발표 나와가지고 저희도 좀 부랴부랴 이런 동향 정도 파악하고 하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북형 주 4일 출근제라고 명명하고 다음 달 운영을 목표로 시행 계획을 다듬고 있는데 이름처럼 전북권 지자체로 확산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연일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헌 필요성과 함께 행정수도론이 주요 의제로 떠오르고 있는 건데 국회와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려면 우선 여야 합의가 필요합니다. 대전문화방송 문은선 기자입니다. 세종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만난 시정 간담회. 화두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이었습니다. 행정수도 개헌 문제 그리고 국회의사당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우리 세종시의 새로운 진로가 열리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대통령 탄핵 정국에 맞물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행정수도를 완성할 적기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가 만약에 들어선다면 대통령 집무실은 세종에서 반드시 시작하자는 것을 여야 모든 후보들에게 합의를 좀 받아내는. 국회 세종 이전은 이미 결정된 만큼 대통령실만 옮겨오면 과거 헌법재판소가 정의한 수도에 부합한다는 겁니다. 정치권에선 연일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필요성을 강조하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앞서 행정수도론이 주요 의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이야말로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었던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길이기도 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새 정부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충청 출신 대권 주자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지사도 최근 대통령실과 국회는 세종시로, 대법원과 대검찰청은 충청권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퍼즐은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을 실현할 개헌입니다. 실질적인 수도 그 이상, 수도로서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정리하는 의미가 큽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을 비롯한 충청권 의원들이 수도권에 남아있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세종으로 옮기는 내용의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광주 여성가족재단은 5.18 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광주 공동체 변화와 발전에 기여한 여성들의 기록을 집대성한 광주 여성사를 발간합니다. 오는 4월 발간 예정인 광주 여성사에는 5.18 민주화운동 등 역사 발전에 기여한 여성들의 역할과 생애에 관한 구술이 꼼꼼한 검증을 거쳐 담길 예정입니다. 광주 여성사는 오는 5월에 열리는 세계 인권도시 포럼에서 그 가치와 의미가 전 세계에 공유되고 관련 자료도 전시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도 날이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출근길 기온은 영하 1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게 시작했는데요. 기온이 빠르게 오름세를 보이면서 오늘 한낮 기온은 무려 1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은 기온이고요. 평년 기온을 3, 4도가량 웃돌면서 예년 이맘때보다 훨씬 따뜻한 날씨 예상됩니다. 대기는 무척 건조합니다.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수일째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그 밖의 지역에서도 대기가 바짝 메말라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대기의 건조함은 오늘 밤 비가 내리면서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광주와 전남에 5mm 안팎의 약한 비가 지나겠고요. 모레도 광주와 전남 지역에 5에서 10mm가량의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밤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있고요.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장성 영하 4도에서 출발해 한낮 기온 14도 안팎으로 일교차 무려 18도가량으로 크겠습니다. 무안의 낮 기온 12도 예상되고요. 강진과 장흥의 낮 기온 13도 안팎으로 낮 동안에는 봄처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광양의 낮 기온 14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말 새 기온은 더 높게 오르겠습니다. 광주의 낮 기온 일요일이면 17도까지 오르겠고요. 봄비는 다음 주 초까지도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